오늘은 임플란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발치 즉시 뼈이식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술식으로 불렸고요. 발치와라는 거는 치아를 뽑았을 때 뼈 속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갖다가 저희가 발치와라고 하는데, 그 구멍이 잘 뼈가 생기고 잇몸이 잘 치유가 돼야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술식들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는 발치하고 내버려 둬도 물론 뼈가 생기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해주면 좋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증례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뽑은 그 소켓이 뼈의 구멍이 온전하게 본인의 뼈로 회복이 되고 잇몸이 꺼지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술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더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기능을 더 잘하고 음식물이 안 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심미적으로 잇몸이 꺼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술 진행 순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2달 반, 3달이면 임플란트가 요즘은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3개월을 추가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뼈이식을 먼저 해서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 2, 3개월 뒤에 보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뼈이식을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는 치아를 뽑고 그 염증을 갖다가 뼈에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 염증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 티슈인데 이제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염증들이 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뼈랑 분리를 해가지고 잘 긁어내줘야 본인의 온전한 뼈에서 피가 올라오고 하면서 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술식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뼈이식을 하거나 차폐막을 쳐서 꿰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치와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은 1개 정도 한다 그러면 10분 내지 20분이면 가능한데, 이제 치아가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미 치아를 발치하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치아가 있지만 이렇게 까만 부위가 있죠.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 치아 뿌리는 항상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뼈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 위에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제 그 안에 박혀 있는 구조인데, 이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폭탄 맞은 것처럼 저희가 뼈가 녹았다고 하는데 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과거에 이미 치아가 안 좋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아마 거의 뽑히기 일보 직전에 흔들흔들 거려서 가셔서 이제 발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하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뼈가 없으니까 임플란트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옆에가 이제 송곳니인데, 송곳니가 사람의 치아 중에서는 가장 뿌리가 깊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밑에 하방으로까지도 뼈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여기 밑에다가 거의 턱뼈 하방에다 해놓고 이렇게 머리를 거의 요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브릿지예요. 옆에 치아를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송곳니도 보면 이 뒤쪽에 잡고 있는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곳니도 브릿지를 해놓았을 때 과연 지대치로서 뭔가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그 다음 선택지는 이 앞에 치아를 하나 더 깎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여기 깎고 여기는 가짜 치아 달고 옆에 치아 하나 깎고 해서 이제 포유니 브릿지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멀쩡한 치아 깎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요. 브릿지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실밥도 심지어 안 풀고 오셨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술식은
일단은 이거를 다시 열고 들어갔어요. 잇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송곳니에 있는 치아 뒷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 치아의 여기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여기에 염증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빡빡빡빡 긁어서 건전한 본인의 뼈를 갖다가 노출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뼈 이식을 먼저 한 거죠. 만약에 이 뼈 이식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송곳니도 여기 뒤쪽에 뼈가 없었던 게 여기까지 뼈가 생기는 거니까 오래 쓸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뼈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 발치와 보존술에서 뼈 이식을 하면 뼈 이식 재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뼈가 여기 사이사이를 차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안 심었죠, 깊이. 그냥 여기에 어느 정도 깊이에다 심고 고정력도 굉장히 딱딱하게 뼈가 잘 만들어져서 제가 한 번에 2차 수술 머리 연결하는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2달만 기다렸는데 2달 후에 이제 ISQ를 측정을 해봤는데 임플란트랑 뼈랑 잘 달라붙었다라고 이제 수치가 잘 나와가지고 본을 떠서 이제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오셨던 분이 옆에 치아 전혀 안 깎았죠. 단순히 그냥 여기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실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치아가 없었고 이 부분이 확 꺼져 있고 아마 이거는 내버려뒀으면 잇몸이 더 꺼져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령 저는 이제 브릿지로 여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뼈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잇몸이 더 꺼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뼈 이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수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치 즉시 뼈 이식을 꼭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드린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임플란트거든요. 옆에 치아는 그냥 본인 치아예요, 그대로. 잇몸 레벨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환자분은 옆에 치아를 깎아서 포유닛 4개짜리 브릿지를 할 뻔했지만 뼈 이식하고 요거 하나만 임플란트로 해서 마무리를 잘 해드린 케이스입니다.